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8월 12일 토요일 시험을 위한 적중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 총평 한번 하고 가야죠. 3급은 시험을 총평하기 전에 갈수록 보는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아지는구나를 이번에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하자면요. 저는 일요일 마지막에 시험을 해서 저 마지막 894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반에 6명 시험 봤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2명이 껴있더라고요. 자, 듣기는요. 그냥 들리는 게 답이었다. 정말 너무너무 쉬울 정도로 듣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듣기 일부분에서는 관련된 거 그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까지 풀고 5번 문제는 남은 걸 풀고 뒤로 넘겼는데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뒤로 넘기는 소리가 나니까 옆에 있던 학생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5번 문제 안 풀었는데 이 여자는 왜 뒤로 넘기는 거지? 6번 문제인가? 막 이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 눈치 보느라고 그 시간을 계속 맞춰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걸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듣기를 많이 보시나 쓰기를 많이 보시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듣기 시험을 보고 나서는 5분 동안 그 답안지 마킹할 시간을 주는데 독해랑 쓰기는 보고 나서 답안지 마킹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 옆에 앉았던 중학생 아이가요. 쓰기 마지막 이제 그 5분 남았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문제를 풀고 그제서야 답안 마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독해 43번까지 답안 마킹을 하고 시험지를 뺏겼어요.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도 풀고 답안지까지 다 옮겨 적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듣기 부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일부분 들리는 게 딱 사물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림에 딱 나와 있을 정도로 정말 쉬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일부분은 그림을 먼저 보고 사물 옆에 뭐가 나오는지 빨리 체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빨리 체크를 해주시고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들리는 단어에 좀 주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옆에다 그냥 살짝 표기를 해두세요. 선택한 그림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 마지막까지 듣고 난 뒤에 이 그림이 이 그림인지를 선택을 해줘도 늦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실 때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자, 오늘 듣기 일부분 2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딱 보시면 고양이, 얘는 딱 사물이고 B번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A번은 고양이가 나올 거고 B번은 지가 나올 거예요. 타다라는, 그쵸? 이 단어가 나올 테니까 요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제 꼭 풀고 오세요. 문제 푸셨다라는 가정하에 1번 문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这几只猫 딱 나와 있죠. 이 몇 마리 고양이요. 你想要哪只? 그래서 어떤 고양이를 원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只이라는 표현은 동물을 세는 양사고요. 마오는 고양이에요. 이 앞에가 그 동물 등 굽은 걸 나타내는 부수죠. 그래서 이 고양이 중에 어떤 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三只都很可爱라고 해서 3마리 모두 다 귀엽네요. 真难选 고르기 어려워요. 就要 원합니다. 中间那只眼睛大大的吧 라고 얘기해서 就要 원해요. 눈이 큰 거, 그쵸? 중간에 눈 큰 고양이요 라고 표현했죠. 고양이라는 말이 들렸고 계속 쯔쯔 고양이라는 말을 양사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요. 들리는 단어에 집중을 하세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你别走, 가지 말아요. 我一个人不敢骑. 자, 여기 들리죠? 그쵸? 지, 타다라는 표현이 들리네요. 오늘 앞에 조동사 체크합시다. 가아니라는 표현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가는 내가 감히 뭐 할 수 없다, 용기가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라고 표현하니 别害怕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죠. 요번 시험에 요 단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眼睛看前面. 눈은 앞으로 보고 라고 얘기했죠. 이거 독해 일부분 답이었었고요. 만만 더 치. 여기 또 나오네요. 천천히 타렴. 자, 지처, 지지싱처. 물론 지싱처가 나오진 않았지만 동사 타다라는 지가 나와 있으므로 정답은 그쵸,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듣기 일부분은 들리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넘어가서 듣기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저희 과 아이들과 같이 봤는데 그 마지막에 시험을 등록을 같이 해서 한 친구랑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좀 외우기도 하지만 그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많이 살펴보는데 우리 과 아이가 듣기 이 부분에서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교수님 근데 듣기가 너무 안 들리던데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발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 이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별표 지문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지문의 수러 부분에 힌트, 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수러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 유의어에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보도록 할까요? 现在还是冬天. 지금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럼 3번 문제는 당연히 계절과 관련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절이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4번 보도록 할까요? 他对王经理不满意. 오늘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만이, 만족하다. 쓰기 이 부분에서도 매번 나오는 한자죠. 근데 만족하는 그 대상이 나타날 때는요. 전치사 对와 같이 쓰여요. 对가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즉 왕 사장님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5번 考试时 시험을 볼 때 要带铅笔라고 얘기해서 연필을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铅笔 이 단어 중요하죠. 바로 연필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铅笔 단어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게 연필이죠. 여러분 3급 시험 보실 때는 이비 연필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흑연 성분만 검출되면 됩니다. 연필 아무거나 들고 가시면 되는데 저 앞에 이렇게 대학생으로 앞에 했던 꼬마애가 저를 딱 보더니 아줌마 사인펜 필요해요 라는 말에 너무 욱해가지고 뭐라고? 라고 나 아줌마 아닌데 라고 얘기해서 연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아이가 사인펜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뒤에 이제 그 답안지 카드를 못 쓴 애가 중학생의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언니가 나한테 똑같이 또 화살을 아줌마 연필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연필을 빌려준. 여러분 시험장에서 저 보셔도 아줌마는 좀 그렇죠. 저기요 라고 했으면 되게 그랬을 텐데 연필, 치엔비라고 합니다. 시험을 볼 때는 연필을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5번 문제에 7월 시험 듣기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3급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요. 조금 문제 빈도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3급에서 흥미를 안 잃으셔야 4급, 5급도 가시기 때문에 오늘 5번 문제 주의해서 한번 체크를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换季的时候라고 해서 환절기 때 라고 표현했죠. 계절이 바뀌는 거죠. 환절기 때 天气变化很大. 오늘 외우셔야 될 단어 变化입니다. 변화예요. 변화가 큽니다. 人们容易生病. 자, 生病이라는 표현은 병이 나다, 아프다예요. 아프다라는 단어 중에 덩이 있는데 덩은 진짜 머리가 아프다라든지 뭐 손이 아프다라고 할 땐 덩이고요. 生病은 병이 생기는 거니까 병나다, 아프다예요. 앞에 부사 容易. 자, 容易는 원래 형용사로 쉽다라는 뜻이지만 부사 의미로서도 쉽게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쉽게 병이 납니다. 자, 접속사 체크할까요? 虽然 A, 但是B. 비록 A 하지만 그러나 B 합니다. 비록 지금은 已经是春天了. 여기에 답이 있었죠. 이미 봄이지만 但是 그러나 天气还是很冷. 날씨가 여전히 추워요. 所以先 먼저 비에 하지 마세요. 急着 조급하게 换衣服 옷 갈아입지 마세요 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거 안 들리셨어도 여기 부분만 들으셨으면 됐었죠. 제가 별표 질문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수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已经是春天了 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문에는冬天이니까 정답은 그쵸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왕经理是个非常认真的人. 오늘 체크할 단어 认真. 이번에 독해 일부분에서 사람을 형용하는 이 사람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고요. 열심히 해서 난 이 사람 되게 좋아요. 이런 문장이 나왔었는데 认真 알아두시면 되겠죠. 왕 사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他对什么要求很高? 때는 일성이죠. 要求라고 표현하죠.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거는 한 덩어리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 5급에도 계속 끝까지 나가거든요.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고요. 和他一起工作的这几年里 그와 함께 일한 요 몇 년 동안 我学到了不少东西. 적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웠다라는 뜻이죠. 그럼 전반적인 내용 파악은 왕 사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 나도 많이 배웠다라고 표현했으므로 이 사람 왕 사장님한테 또 많이 만족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봐주시면 지금 수로 부분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말 CMB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除了 라고 표현을 했는데 除了 A, Y, 还 B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除了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제외하고 이 외에도 또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除了记得 동사 체크 记得 라는 표현은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뭘 기억해요? 带护照 보이시죠? 여권을 챙기는 걸 기억하는 것 외에도요. 이렇게 일부 동사들은 동사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大家还要注意 주의해 주세요. 考试时 빨리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여기 일치가 되니까 잘 들어주셔야죠. 只能 단지 뭐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用铅笔 연필로서 答题 답을 대답할 수 있어요. 听明白了吗? 들어서 이해하셨나요? 즉,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었죠. 즉, 시험 볼 때는 그렇죠. 연필을 가져가야 된다. 정답 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듣기 3, 4분 남녀 대화로 갈게요. 듣기 3, 4부분의 남녀 대화 이번 시험 문제는 들리는 게 답이었다. 3부분에서 장소 문제가 무려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4부분에서는 유추가 대다수였었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번 7월 달에요. 저희 과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스터디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한 번 했었는데 34번 문제, 특히 34번 문제, 38번 문제 2014년도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 조금 유의해 주세요. 자, 듣기 3, 4부분은 보기 A, B, C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장소면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직업이면 직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걸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보기 옆에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2번씩 들려주니까요. 듣기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2번 들려주는 게 하나에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거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봐주시면 지금 딱 장소임을 알 수 있죠. A번 공園이라는 표현은 공원이라는 뜻이고 B번에 眼镜, 眼镜은 안경이에요. 근데 뒤에가 眼睛 이렇게 한자가 경성으로 바뀌면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되죠. 눈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은 안경점. 10번의 판과는 식당인데 요번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식당은 판디엔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판디엔. 왜냐면 부엉위엔이라는 말을 듣고 다만 最可能在哪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이 이거였었는데 알아두시면 되겠죠. 6번 장소를 물어봅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A번 吃饱了 먹어서 배불러졌고요. B번 想吃羊肉 양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C번 不爱吃鱼 생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6번 뭔가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8번 饿了 B번 生病了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C번
요 단어가 요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었죠. 완청이라는 표현이 바로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다라는 뜻이죠. 완청 주어이 숙제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A, B, C 이 사람 쩌멀러 왜 그래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9번 한 아이 자 키가 작다라는 요 한자 꼭 아셔야죠. 쓰기 이 부분에 자주 나오는 한자니까 기억해 주시고 B번 비较瘦 비교적 말랐다 라고 나왔고 C번 험팡 자 뚱뚱하다 마르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역시나 A, B, C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듣기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6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你好请问一下附近有眼镜店吗? 자 우리 외우셔야 될 단어 요 단어 이번 시험에서도 등장을 했었었죠. 그때는 부근 근처에 쓰기 일부분이었었나 학교가 있다라는 문장이 나왔었는데 근처에 요 옌징띠엔마 안경점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죠. 딱 요게 힌트였었네요. 그러면 옌징띠엔 나서 빨리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地铁站旁边有一个 지하철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在地铁站的西边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서쪽이요 라고 표현을 했죠. 问题女的在找什么? 남자 말 못 들었었어도 여자가 옌징띠엔 그대로 얘기했으므로 정답은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쵸 들리지 않았었죠. 넘어가서 7번 갑니다. 아 요번에 이 단어가 나왔었어요. 반즈. 반즈가 뭐냐면 쟁반이에요. 이 반도 이렇게 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쟁반 안에 있는 딴까오 이번 시험에도 등장했었던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었죠. 3급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딴까오 K, 슈슈의 수학, 리시 역사,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시야오장 얘는 꼭 이상해. 이건 단어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즈 쟁반 안에 딴까오 이 케이크는요. 怎么没吃完? 왜 먹어서 끝내야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다 안 먹었어요? 吃饱了吗? 배부른가요? 라고 했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我不想吃了. 먹고 싶지 않아요. 刚才吃了很多包子. 방금 많은 만두를 먹었거든요. 问题女的是什么意思? 여자 말뜻은 뭐예요? 아, 저요 먹고 싶지 않아요. 방금 먹었거든요. 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말뜻은 그쵸? 吃饱了 배부르다가 되겠죠. 역시나 대상 들리지 않았었고요. 넘어가서 8번 문제 갑니다. 我洗了些葡萄,葡萄라는 표현은 포도라는 뜻이죠. 이 한자는 포도랑 포르투갈일 때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익혀주셔도 좋겠죠. 来吃点吧, 와서 좀 먹어요. 我刚刷了牙. 이번 시험에서도 등장했었던 刷牙라는 표현은 이를 닦다라는 뜻입니다. 不吃了. 今天怎么这么早就刷牙了? 부사 체크. 자, 여러분, 짜오가 이르다, 찌오도 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짜오찌오는 일찍, 그쵸? 바로, 벌써라는 뜻이 되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이나 이를 닦았어요? 뭐 요디알 파샤오. 자, 파샤오라는 표현은 열나다라는 뜻이죠. 想早点睡. 조금 일찍 자고 싶어요. 女的怎么了? 여자 왜 그래요? 나 좀 열이 나요? 라는 표현은 그쵸 몸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生病了가 되겠네요. 发烧라는 말에 의거해서 유추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9번 갑니다. 这是你小时候的照片吗? 요번 시험에서도 등장했었던 단어 照片. 3급은요, 여러분 기출문제 몇 번만 풀어보시면 금방 쉽게 다 이렇게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照片 사진이죠. 이거 당신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是啊,怎么不像吗? 안 닮았나요? 不太像. 별로 안 닮았어요. 但是你小时候真可爱. 자, 可爱라는 표현 귀엽다라는 뜻이죠. 我小时候很胖, 그쵸? 나 어렸을 때 胖, 뚱뚱했어요. 长大后 자라서 큰 후에는 变 변했죠. 瘦了 말라졌어요. 问题男的现在怎么样? 지금 남자는 어때요? 예전에는 뚱뚱했었는데 크고 나서는 말랐어요 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태는 그쵸 정답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듣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게 답이에요. 보기 ABC 잘 활용하셔서 듣기 문제 풀어주시고요. 이어서 독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